박 국장이 간다.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광주 시민을 대신해 시의회를 이끌면서 광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님을 현장 집무실로 직접 찾아뵙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쁘신데 저희를 환영해주고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시민들과 전국의 많은 불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 불교 방송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광역시의회 의장 정무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 시민들과 불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의회 전반기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쁜 일정이었겠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소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1년 동안 의장인 저를 비롯해 이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 동분서주 이 불철주와 의정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이 달라진 지방의회 이상과 역할에 걸맞게 의정 활동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9대 광주광역시에 의해 1년을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지난 1년 광주시의회는 항로를 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이룩하는 시기였습니다. 2년 차인 이제부터는 순환 고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 23분의 의원들이 서로의 전문성과 장단점을 잘 살려서 광주 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이 말씀의 어떤 그 톤을 들으면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바쁘셨고 23분의 우리 동료 의원들과 바쁘셨다는 건 그만큼 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도 또 한몫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성과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우선 이 집행부 감시와 이 견제 측면에서는 이 날카로운 이 시정 질문과 이 행정사무감사, 이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이 시의의 존재 가치를 이 증명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입법 측면에서는 의원 발의조례 이 108건 등 총 22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의원 발의 조례를 이전 8대 의회 1년과 비교하면은 약 한 33%가 증가했고요. 이런 노력 덕분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전국 우수조례 평가에서 이 단체 부분 1위 이 대상을 비롯해서 이 3관왕을 차지하며 이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수소트램이라든지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이 용역 부실이라든지 공공기관 이 통폐합 등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공론화가 이 부족했던 의제들은 이 과감하게 제동을 걸고 이 수기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이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이 문화를 바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의정 연구 모임을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상 깊은 게 역시 공부하는 의회 이 부분이 가장 뇌리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광주의 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여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아쉬움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쉽고 어떤 그런 기억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제도적인 문제와 이 소통의 문제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조직권은 여전히 이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 인사권의 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전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집행부와의 소통에서도 좀 더 밀도 있는 이 소통을 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이 심의권에 있어서 의회가 집행부의 이 권한을 존중해 준 만큼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도 폭넓게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삭감, 이 권한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예산 증액도 우리 일정 부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심의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행이네요. 뭐 저 어찌됐든 간에 시 집행부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노도 좌와 우에서 잘 호흡을 맞추면은 배가 앞으로 가는데 약간의 엇박자만 해도 배는 또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의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의정 활동을 이끄신다면은 역시 또 광주호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자, 이 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보조 이 매 사안마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지난해 또 행정사무감사부터 종종 이 집행부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갔으면 하는데 또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협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밀도 있는 이 사전 소통이 저는 협치의 이 출발일 겁니다.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이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저는 뜨거운 이 열정이 충돌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3월 조기 추경에 합의했듯이 광주 발전과 민생을 위해서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소통해갈 생각입니다. 네. 이 밀도 있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서 이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정이든 의정이든 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가 중요합니다. 의정 활동의 잣대는 이 시민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행부에서도 이 시장의 눈높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민의 시각에 맞춰가면 갈등도 줄고 이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뭐 저 2년차 돌입을 하면은 의외로 또 더 잘 될 것 같은. 어차피 그 모든 스포츠를 보더라도 특히 이제 축구를 비유를 하자면은 심판의 호각이 부러지고 경기 초반에는 같은 팀이어도 좀 호흡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팀 플레이가 완성이 되면은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의회와 의장님과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그런 멋있는 경기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23명의 어떤 우리 23분의 동료 의원들과의 어떤 공부하는 의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23분 가운데 초선 의원들도 또 꽤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의 기대감 한편 또 한편으로는 야 잘할 수 있을까 또 약간의 어떤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함께 하셨던 의장님으로서는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했던 지난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도 또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검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과 우려는 아마 이미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이 주요 성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이 의회 문화를 바꾸는데 초선 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이 70%를 차지하는 이 초선 의원들은 이 기성 정치 세대와는 달리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 정치적으로 빚진 것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장점이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초선 의원님들의 이 열정적이고 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축구 얘기하면 그러는데 이 새 팀을 꾸릴 때 역시 리빌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또 새로 얼굴을 보이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기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아, 충분히 후반전에 교체한 선수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자, 민선 8기 아까 집행부와의 협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5+1이나 공약상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그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들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안들이 사실 산적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인데 의장님께서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민들 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복합 쇼핑몰 유치, 또 전남 방직, 일신 방직, 이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뭐 지산 IC 진출로 개통, 이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광주 네. 군공항 이전 등은 소위 이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 5+1 사업 등 아주 해묵은 과제들입니다. 그렇죠. 1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또 해법을 찾아가기라는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광주시가 해법을 나름대로 잘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 5+1 사업은 무난하게 이 풀어가고 있는 부분은 뭐 긍정적인 긍정의 이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이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AI 집적단지 이 조성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는 점도 이 성과이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나 이 광주다움 통합 돌봄은 광주다움 통합 돌봄 이 시행은 아마도 이 전국적인 이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렇게 그 때가 있듯이 이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 이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네.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의장님 말씀 중에 잠깐 생각이 나는 건데 역시 이 공공항 이전 문제는 전라남도와의 광주시와의 협의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광주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 간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의장님 잠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국 의장단 이 협의에서든 또 사적인 이 관계에서 우리 전남 의장님과 만나서 네. 이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국가 이 반도체 문제라든지 네. 소부장 문제라든지 이 같이 연대를 해서 이 일은 하나하나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 기대해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시장님, 도지사님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양의회에서 광주 전남시도 양의회에서 의장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내신다면은 뭐 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어제 군공항 이전 문제로 네. 같이 토론도 했기에 아마 네.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이 저 다른 화제를 바꿔서 최근에 이 마이스트고인 광주 자동화 설비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저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네. 여기를 어떻게 또 찾으셨고 네. 막상 또 교단위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아마 그동안에 광주 자동화 설비 고등학교에서 네, 네, 이 네. 7월 1일자로 이렇게 그 광주 자동화 설비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혜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서 특강을 했던 것은 제가 첫 강의이자 마지막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꿈 넘어 꿈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이 특강을 했는데 이 광주시의회에서 하는 일,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 네. 그리고 정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또 학창 시절에 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뭐 꿈과 도전 여러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저 아까 강의 제목이 꿈과 꿈 넘어 꿈입니다. 꿈 넘어 꿈. 예, 예. 바로 이제 이 우리 마이스터코 학생들에게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취임 2주년 차에는 꿈 넘어 꿈을 또 광주 시민들에게 또 한번 보여주시는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취임 2년 차 의정 활동을 또 앞두고 있는데 시간은 또 제한돼 있지만 나름대로 의장님께서 지난 1년여 동안 달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훈,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2년 차는
굉장히 또 성과가 있고 기대가 될 만한 2년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첫째는 이렇게 1년 차에 바뀐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하게 이 정착시키는 그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해 이렇게 의원 역량 강화를 더욱더 이렇게 노력해 갈 것이고요. 이 변호사나 노무사, 이 시민 사회 활동가, 뭐 기초 의원 등 아마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이 극대화하는데 이렇게 힘쓰려고 합니다. 비록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지만 이 정책 지원관 이 채용이 완료됐고 이 7월 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 강희정 시장님의 어떤 통큰 결단으로 이 상임위별 의정 지원팀이 이 4명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배치돼서 이 상임위 활동을 보좌하는 새로운 이렇게 의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발굴해서 이 상임위 활동에 이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뭐 의원 및 사무처 역량 강화 교육 확대라든지 또 의원 연구 모임 지원 확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시민 참여와 소통 확대, 네네. 의원 1인당 1정책 지원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이 문제는 아마도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이 민생 경제 활성화 또 이 복합 쇼핑몰과 이 골목 상권과의 상생, 네. 이 도시철도 2호선 조기완공, 이 미래차와 이 반도체, 이 소부장 등 이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 광주의 현안에 대한 이 해법을 모색해 가는 것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2년 차는 이 꽃송이 같은 성과들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네요. 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의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게 우리 한류 바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한류 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원형 콘텐츠, 한국의 전통문화, 불교 전통문화 이런 부분에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광주시는 지금 문화도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교도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통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고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광주 불교계를 중심으로 국립아시아전당의 제명석 등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불교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전통 문화 유산으로서의 불교에 대한 광주권에 있는 무등산권에 있는 문화 유적들을 좀 기초 조사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시민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이 제명석 등은 현재 이 전남도청 본관 옆에 네. 이 조경 공간에 네. 이치하고 있죠.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수조사 아시아 문화전당 또 이렇게 한류 열풍 속에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지금 이렇게 이 호남의 어머니 사는 무등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무등산 권역에 이 불교 문화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렇게 고고나 민속, 역사, 설화, 무용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 연구를 막 광주시에서만 저는 접근하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네, 있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예, 이런 한계 때문에 뭐 중앙 부처 차원에서 네. 이 초광역적으로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 광범위한 이 연구 조사를 저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문화정책 속에서 일제 조사를 추진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불상이라든지 해화, 이 사화 건축 등 이 세부 분야에 대한 이 조사가 2, 3년 단위로 네.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네네. 예, 아마 뭐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조사한 방대한 자료가 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 차원의 별도 조사는 아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예, 하지만 이 무등산 권역은 문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주시와 이 전남도가 노력해서 이 중앙 부채 이 역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네네. 우리 시의회도 이 네. 노력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남도의회도 같이 해야 될 내용이겠죠. 네. 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성화,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관광 활성화는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한류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결국은 관광 활성화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끄시는 광주시의회와 그다음에 전라남도 의회가 손을 잡고 무등산권뿐만 아니라 광주시 안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 권역에서도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불교 전통문화유산 유적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게 중앙부처 단위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광주와 전남의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원형 콘텐츠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들과 어떤 이 힘을 내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전국의 불자들과 광주적 불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초선 의원이 많고 이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했던 이 9대 광주 광역시의회가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장인 저를 비롯해서 이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 의정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1년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이 시의회 업그레이드였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박 국장이 간다라는 인터뷰 코너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앞으로 힘을 내주시겠다는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취임 2년 차도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박 국장이 간다. 오늘은 정우창 광주시의 의장님과 함께 지난 과거와 또 앞으로 다가서고 또 성과를 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우창 시의회 의장님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